윤심 네. 어떤 거죠? 윤심. 네. 네. 윤심은 뭐냐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되면서 결국 검찰을 등에 쥐고 있는 이제 한동훈과 그다음에 비록 이번에 이제 파면이 되긴 했지만 이제 여전히 한 20-30% 가까운 이 지지자들 가지고 있는 윤석열 간에 이제 다시 윤한 갈등이 이제 좀 붙은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윤심, 그 다음에 검찰을 뒷배로 한 한동훈, 이 윤한 갈등 시즌2가 시작이 된 건데, 그러면 윤석열은 이번 조기 대선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는 사실은 용산 정보통이라고 할 수 있는 서정욱 이 변호사가 극우 유튜버기도 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 같아요. 윤심은 3단계로 이 개입을 할 거다. 우선 처음 1차 경선에 이제 4명까지 추리잖아요. 네. 그 1차 경선에 이제 친윤 핵심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을 1차 경선 안에 이제 포함시키는 게 목표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경원을 밀어서 김문수와 함께 이제 그 1차 경선 통과자 4인에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2차 경선에서 이제 김문수를 밀어가지고 한동훈을 떨어뜨리는 거. 예, 이게 이제 2단계 네. 윤심의 작용이고 그리고 난 뒤에 근데 만약에 김문수가 한동훈한테 밀려가지고 국힘당 후보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한덕수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해서 한덕수를 통해서 한동훈을 밀어내는. 예. 그래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 경선 과정에서 다 나경원, 김문수를 물리치고 그러고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을 텐데 한동훈은 지금까지는 이제 한덕수라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강적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가 오늘 방송 초기에 첫 부분에 언급했듯이 국힘의 대선 후보로는 그 경선에 국힘 경선에는 참여 안 하겠다. 네. 이 얘기가 결국에는 무소속으로도 나올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볼 수 있죠.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라 그냥 무소속으로 나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국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경선은 이제 니들끼리 한번 겨뤄보고 거기서 그 승리한 사람이 나하고 겨루자 이건 거죠. 네. 그러면 사실상 이제 국힘은 사실 이 경선 자체가 이 본선이 아니고 예선 비슷하게 된 거예요. 예. 한덕수하고 결을 이 후보를 이제 결정짓는 그런 예선의 의미로 이제 국힘당 경선이 무게가 확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을 한번 주저앉히거나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이제 한덕수를 시켜서 다시 한번 한동훈을 주저앉히는 이런 2단계 개입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그 한동훈이 이런 윤석열의 경선 개입을 그냥 두고만 보진 않을 거죠.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굉장히 또 거꾸로 윤석열을 이제 압박하는 이제 그 카드를 일단 지금 보면 이 김건희 씨 이제 사저로 이제 돌아왔는데 벌써 사저로 돌아오자마자 이제 언론들 향해서 검찰의 다음 칼 끝은 이제 김건희를 겨눌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소환설 얘기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 그냥 언론 보도로 끝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친한계 검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김건희를 직접 소환하는 게 좀 부담은 될 겁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엄포용으로 놓고 윤석열이 더 이상 좀 경선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이 엄포용으로 그치고 싶은데 그렇다고 윤석열이나 김건희 씨가 그냥 그대로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계엄 직전 상황하고 좀 너무 비슷하네요. 네. 계엄 직전에도 계속 그 김건희 특검법 그죠? 재표결을 할 때 한동훈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로 그냥 겁을 주고 그랬던데. 네. 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석방돼서 지금 이틀간 지금 명태균 씨가 조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틀 동안 조사를 하면서 이제 그 결국 김건희 씨의 그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 그 부분들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겠냐. 네. 그러면 결국 김건희 씨를 곧 소환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보도를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크로비스타 이제 용산이 아니죠. 이제
한남동도 아니고 이제 아크로비스타가 되면 아크로비스타를 이제 압박하는 거죠. 이제 저렇게 이제 경선 개입에 손을 떼라라고 지금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은 네, 그러니까 도이치. 명태균 네. 공천 개입뿐만 아니고 도이치 명품백 의혹도 재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거 언론을 통해서 계속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유난 갈등 지금 시즌 2가 시작이 또 된 시작이 겁니다. 됐군요. 예. 야, 참 끝이 없네요. 네. 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제 어제 그저께 네. 지난번에 우리가 그 검찰 내 친한 라인의 배치를 한번 네. 그려줬죠. 네.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장관이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그 검찰 조직을 이제 총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인 수사는 지금 특히 김건희 씨가 관련이 된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그다음에 12.3 내란 이거 전부 한동훈의 그 현대고 1년 후배인 그 박세현 검사가 고검장으로 있는 서울 고감에 이 사건이 다 몰려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박세현이 뭐 친한계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왜 이 박세현이 한동훈으로 뭐 단순히 현대고 뭐 선후배뿐만 아니고 박세현을 한동훈계로 볼 수밖에 없는지는 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배당이 좀 돼 있죠. 원래는 창원지검에 있었는데. 네. 근데 이걸 이제 서울중앙지검은 뭐 친윤계 이창수 지검장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팀장은 이지영 차장검사예요. 근데 이지영 차장검사는 한동훈과 같이 최순실 특검에서 활동을 했었던 여기도 역시 친한계 검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김건희의 목줄 쥐고 있고 또 12.3 내란 수사를 전부 지금 친한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들은 친윤계가 장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사의 그 지휘 라인은 친한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김건희 뭐 소환 얘기가 언론에 나올 때마다 사실 윤석열, 김건희 씨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두 사람의 캐릭터상 한동훈 앞에 머리를 수그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유난 갈등이 참 볼만할 것 같아요. 네. 요 기사 기억나시죠? 네. 그 조선일보에 나온 보도인데 그 날짜가 1월 10일 날 나온 거예요. 네. 검찰에서는 김용면만 빼고 김영인만 빼고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을 무혐의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사실상 한덕수는 전혀 그 검찰 수사의 사정권에 아니었거든요. 그렇네요. 예. 네. 전부 다 덮어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한덕수가 지금 이제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지금 경쟁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캐비넷에 넣어놨던 이제 한덕수 파일을 지금 검찰이 만지작거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직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최종 수사 결론을 내놓진 않았어요. 예.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렇게 살짝 무혐의하면 안 되겠니라고 여론의 반응을 떠보기만 했었던 거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니네들을 봐줄 수 있는 거야 네. 라고 말을 그냥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한덕수가 네. 그 탄핵되는 과정에도 검찰이 협조를 해줬죠. 한덕수에게. 네. 그래서 헌재에서 과연 한덕수가 12.3 계엄 당시에 적극적으로 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는지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 기록을 좀 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거부를 했어요. 네. 결국은 검찰이 사실은 한덕수를 이제 살려준 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수사 기록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헌재에 제출 거부할 리가 없잖아요. 뭐라도 그냥 줘도 있으니까. 되는, 그렇죠. 있으니까 아닌 거다. 네. 그래서 자 한덕수가 사실은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은 한덕수는 내란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탄핵이 기각이 된 겁니다. 네.
만약에 검찰이 수사 기록을 헌재에 제공했다고 한다면 헌재의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한덕수가 이제 탄핵 심판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검찰 입장에서는 한덕수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한덕수는 그 중립적인 심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덕수가 대선을 관리하는 것이 한동훈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한덕수를 보호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상황이 좀 달라졌죠. 검찰 입장에서.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2.3 그 내란 사건의 수사 주도권은 한동훈의 후배, 1년 현대구 후배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이 본부장입니다. 네. 12.3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얼마든지 한동훈 검찰 입장에서는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한덕수의 치명적인 이것도 아마 직접적으로 한덕수를 치기보다는 언론에 흘려가지고 결국 한덕수가 12.3 계엄 때 얼마나 비겁한 역할을 했는지 부분들을 살짝 아마 흘릴 가능성이 높아요. 빠르면 아마 다음 주에 한덕수와 관련된 언론 기사들이 흘러나올 거로 보이고요. 그러면 아마도 진보 언론 등을 통해서 한덕수 관련된 기사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야 이 한동훈이 언론 플레이 하는 것처럼 비추지가 않잖아요. 진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게.